생명과학으로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전공했고요. 일단 연구는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교수님이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과학기자 하고 싶으니까 석사까지만 하겠다. 동아사이언스에 입사해서 과학기자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중앙일보로 옮겨서 보도국 경제산업부에서 또 기자로 다시 동아사이언스로 옮겨가지고 과학기자로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생명과학을 공부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사이언스 영상 채널 TF 리더 신수빈입니다. 저처럼 문과형인지 이과형인지 좀 헷갈린다,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자기 직업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되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고요. 이후에 생명과학으로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그 뒤에 이제 동아사이언스에 입사해서 과학기자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글 쓰는 게 좋았고, 글 쓰는 게 일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생명과학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고 화학을 하고 싶었는데, 이화여대의 분자생명과학부라는 꽤 긴 이름의 학부를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화학과랑 생명과학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근데 대학에 가보니까 생명과학이 훨씬 재밌어가지고 생명과학으로 마음을 바꿔서 진학하게 됐고, 대학교랑 대학원 때는 뉴스를 보고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만 좀 다른가? 그리고 연구실에 있으면서 깨달았던 거는,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연구에 몰두해 있을 때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하나를 깊게 파는 것보다 다양한 주제라도 얕고 다양하게 알아보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일단 연구는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대학생 때 과학기자단을 해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문과형인지 이과형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직업을 막 탐색하다가 제가 찾은 게 과학기자. 타협책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졸업할 때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필기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서 고민을 했죠. 계속 생명과학 공부를 좀 더 해볼지 아니면 일반 기자 시험 준비를 할지, 좀 더 전문성을 쌓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석사까지 마치고 다시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석사를 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사 입학하면서 교수님한테도 저는 과학기자 하고 싶으니까 석사까지만 하겠다, 교수님이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졸업을 할 때쯤에 다시 채용 공고가 어떻게 타이밍이 맞게 떴어요. 그래서 딱 2월에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졸업하기 직전에. 처음에 동아사이언스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요. 어린이 과학동아팀이랑 데일리 뉴스팀이라고 해서 신문이랑 온라인 기사를 만드는 팀 두 곳에 있었고요. 처음에 데일리 뉴스를 생산하는 팀에서는 온라인 뉴스로 소비되는 과학 뉴스를, 어린이 과학동아팀에 갔을 때는 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과학 기사를 썼었죠. 어린이 과학동아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재밌고 보람 있긴 했는데 2030이 소비하는 과학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온갖 언론사에서 이제 뉴미디어 실험을 하던 때였어요. 중앙일보랑 JTBC 헤이뉴스에서도 소탐대실이라는 채널을 만들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고, 이제 과학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소탐대실 과학 컨텐츠 담당자로 일을 하면서, 전에는 과학 고관여층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소탐대실에서는 과학을 몰라도 그냥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보람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4개월 정도는 보도국 경제산업부에 소속돼서 산업기사를 주로 쓰게 되고, 일간 뉴스를 만들다 보니까 다시 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좀 그리워지기도 했고요. 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알고 있던 선배가 자기가 과학동화 편집장으로 갈 건데 네가 부편집장으로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하셔가지고 따라가게 됐죠. 동아사이언스로 옮겨서는 영상 채널을 새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회사에 좀 어필을 했었고, 회사에서도 좋다고 하셔서 시즈라는 채널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시즈라는 채널은 작년 12월에 처음 오픈을 했고요. 되게 따끈따끈한, 사실 채널명 후보가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한 30-40개 있었는데요. 시즈 더 데이가 원래 오늘을 즐겨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미래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룰 거니까 시즈 더 퓨처 해서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거는, 시즈 채널에서는 챗GPT
아무래도 챗GPT가 이제 올해 나오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확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건을 자연 건조하면 되게 딱딱해지는데 건조기에 돌리면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막 의류학과에 가서 강도도 막 재보고 교수님 인터뷰도 하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이유는 소탐대실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사실 독자들의 반응을 받을 때인데요. 2015년 이럴 때는 독자 엽서를 받는 게 있었어요. 그 독자 엽서를 이제 신입 기자가 우체국 사서함에 가서 찾아와가지고 그 어린이 친구들이 쓴 글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가끔 기자들을 그려주기도 해요. 그 편집부 기자들 한 명 한 명 그려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럴 때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런 분을 인터뷰했다니 뭐 취재력, 섭외력 대단해요. 그런 걸 이제 댓글로 표현해 주실 때, 그리고 제가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저를 보자마자 어떤 분이 시즈 이렇게 시즈 팔로워가 있구나. 지금 제일 큰 관심사는 시즈라는 실험적인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과학 기술 컨텐츠에 관심이 있고 누가 좋아할까? 약간 이런 데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 기자한테 제일 필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호기심 아닐까 생각했어요. 전 생명과학을 전공했지만 물리학 이슈를 다뤄야 할 때 이걸 궁금해해야 기사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전공의 과학 기자가 오더라도 호기심이 있어야 다른 분야의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생 때 과외를 해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쉽게 알려주는 거랑 다른 능력이잖아요. 근데 과학 기자도 똑같이 이걸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쉽게 기사로 풀어서 쓰는 게 좀 다른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면 좋은 과학 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과학 기자라는 직업이 좀 생소해서 그런 메일을 많이 보내요, 저한테. 과학 기자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대학생 때 필기시험에 나왔던 건 외신 기사를 주고 기사를 작성해라 이런 거였는데 주제가 올해의 과학 이슈였나? 그래서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 이후에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제 과학 이슈를 열심히 팔로우하고 갔죠. 논문을 봐야 하는 일이 많으니까 논문 읽는 걸 좀 더 익숙하게 만든다든지. 우리나라 과학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 이슈가 국경이 좀 없다 보니까 외국 과학자를 인터뷰한다거나 뭐 외신을 본다거나 다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고 보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너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늦게 들었죠, 저는. 학교에서 배운 거 중에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 제일 자주 많이 하는 업무가 과학 논문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뉴스를 쓰는 건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논문 보는 게 조금 익숙해졌다 보니까 처음 그 사회초년생 되게 뚝딱거릴 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잠깐이지만 연구에 발을 담궈봤었기 때문에 취재원을 찾을 때도 이 분야는 뭐 이분한테, 저 분야는 저분한테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과학기자가 된 다음에 제일 달랐던 거는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명과학을 공부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제가 물리학 분야를 다뤄야 한다거나 뭐 천문학을 다뤄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막 이게 맞는지 물어볼 때도 있고 연구원님들을 막 찾아가서 설명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게 과학자분들은 논문으로만 봐도 이해를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시각 자료가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만큼 시각화가 과학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잡지에서는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영상물을 할 때는 그 PD분과의 협업,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려웠던 것 같고요. 글을 쓰는 기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는 딱히 교육을 받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헤이뉴스랑 소탐대실을 하고 CG를 하면서 영상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 관련된 교육을 좀 찾아보고 듣는 편입니다. 과학기자라는 직업이 제일 만족스러울 때는 제가 감히 이런 교수님을 만나서 평소에는 만나 뵙기 어려운 교수님을 뵙고 1:1 과외받는 것처럼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즐겁고 재밌죠. 저도 예전에 진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관심사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후배분들을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게 이렇게 관심사가 다양하고 연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연구원 말고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직업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